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그 어느 때보다도 5분 평론가의 의견이 궁금한 월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내내 최순실인가 그 최순실 이야기로 전국이 수군 공화국이 된 듯 싶더니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직접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전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개헌 어디로 갈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적기인가 아니면 최순실 덮기용인가 개헌 폭탄은 과연 어디로 가서 터질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란 얘기도 개헌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고 또 블랙홀이라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지금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개헌 논의 자제를 부탁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2017년 체제 만들 시점이다. 개헌을 준비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무성, 이정현 가장 기쁜 날. 개헌은 내가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3선 개헌이 떠오르네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우순실을 덮으려고 이거는 우병우 최순실을 말하는 거겠죠. 우순실 덮으려고. 김재원 수석 대통령 개헌 오래 고민해 왔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할 것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개헌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떨어지는 지지율,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것이다. 둘째, 우병우 최순실로 잃은 점수를 만회하려고 한다. 셋째, 할 수 있는 게 개헌밖에 없다. 넷째, 반기문이 떠날까 봐 그렇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에 빠져 있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또 임기 말에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정당과 다 이 협의를 해서 국민 앞에 개헌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차기에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모두 스톱이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다가 개헌을 지금 달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는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송국권 본부장부터 30초 이내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우병우 도끼라고 주장을 하죠. 예. 청와대는 순수성을 강조를 합니다. 예. 그 전에부터 최순실 파동이 나기 전부터 개헌을 준비를 해왔다.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노렸다고 볼 수 있죠. 네. 하나는 순수하게 국정 운영 차원이라면은 이것은 일종의 치적 쌓기.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아무런 큰 치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국가 틀을 바꾸는 개헌을 주도한다. 치적 남기.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부수 효과처럼 되는 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대란 대치 이게 크게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 대란 대치 양수기 겸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 일정 부분 예상되었던 바죠. 왜냐까지 4.13 총선에서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이 전개되었을 때 뭔가 있을 것이다. 짐작은 했는데 마침 보니까 우병우 사태, 또 최순실 사태, 그야말로 레임덕 현상이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평론가들께서 다음 카드 뭐가 있을까 했더니 개헌을 많이 대부분 개헌을 얘기했었죠. 대부분 개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오늘 예상했던 대로 급속한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반전 카드다. 거기에 대한 이른바 유불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황장수 소장. 5번 이상 경제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그런데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정종섭 의원이 이 개헌을 연내로 끝내야 된다 말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전쯤에 홍문종 의원 등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국 최순실이라는 불을 더 큰 불로 끈다. 이건데 불 중에서 이제 이 백드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큰 불이 났다가 이 밀폐된 공간에 거의 꺼져가다가 창을 깨면 불이 확 더 붙어 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가 살아나서 여유가 생겨서 아닌데요. 저는 이번에 개헌론을 제시한 것이 이 박 정권의 백드래프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위기의식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개헌 반대하는 사람인데 위기의식을 가지겠습니까?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분란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예. 제대로 들어야지 사회자가. 차재원 교수님. 저는 뭐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최순실 의혹으로 대변되는 이 나름대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한번 반전시켜 보겠다는 전국 전환용 카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내년 이 대선까지 이 자신의 국정 장악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노림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임기를 넘어서 자기 정권 창출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뭐 지금 이제 뭐 친박계가 옹호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중 포석이다. 서영훈 소장. 네, 저는 최순실 개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원래 뭐 블랙홀이다, 그리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남이 하면 막 뭐라 하셨는데 갑자기 개헌하시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시기도 대통령이 이미 다 끝나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1년 한 11개월을 잘라서 그 손해보겠다라고 개헌을 제안했는데 아니 내년에 이미 다 끝나시는데 차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좀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성도 없어요.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201명 찬성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 찬성해야 되는데 최순실 개헌에 대해서 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도 의도도 그리고 현실성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당장 최순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야당도 개헌 얘기는 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개헌을 던지신 박 대통령 최순실 논란 이게 덮어질까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그 의문이 나는 거예요. 개헌 적기다 아니면 최순실 덮기용이다. 전국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 비교해 주십시오. 저는 개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나 정치 세력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자체가 적절치 않다가 아니고요.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네. 우선 그 대통령은 이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되는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경제 난국에 이 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 이런 그 헝클어져 있는 것을 하나도 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시고 민생에 전념하시고 개헌 논의는. 그렇지만 개헌은 임기 초에 했으면 가능했지만은 이제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위 구성 등 논의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참가를 하시고. 예. 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가적 아젠다다. 개헌은. 서영호 소장. 네. 최순실 개헌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국 파괴력을? 저는 최순실 씨한테 필요한 건 개헌이 아니라 재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개헌 얘기 꺼내니까 비박계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일부 국민의당 등이 개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이거는 여의도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핫한 이슈이지. 그러니까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덮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개헌 문제보다는 오히려 최순실 씨의 2대 특혜 입학 의혹 그리고 재벌들이 설설 기고 고위공직자들조차도 이 사람 앞에서 인사문제 청탁이라든가 이런 문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분관계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문제는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을 덮기 위해서 개헌보다는 이 양반
적적하니까 또 사고 치고 자꾸 그러니까 예. 이제 손자도 있고 하니까 그럼 여성을 그것까지 많이 걱정하지 가지고 마세요. 해서 됐어요. 예, 재혼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개헌으로는 네. 그게 안 덮어질 것 같다. 차재원 교수. 저는 뭐 개헌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상당히 뭐 지금 대통령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당장은 네. 지금 최순실 씨 문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더 큰 이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만 개헌은 어차피 이성의 문제고 그렇죠. 최순실 씨 문제는 감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중에서 지금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 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 부정 입학, 특혜 입학, 또 그런 특혜 학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입학, 그건 그것대로 밝혀지겠죠. 또 뭐 채용 비리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본다면 예. 이거 하나로 개헌 문제로 이걸 덮겠다? 그건 제 생각에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네, 황정우 소장. 오늘 이제 독일에 가서 뭐 딸 정유라가 아기를 낳았다, 예, 뭐 예. 아기를 낳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개헌이 터졌어요. 예. 자,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말 탈 수 있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학교 갈 수 있을 건데 20살짜리가 바빠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해외 나가서 각종 대회 참여 때문에 학교 못 간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딸이 여기 나가자 말자 전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개의 재단이 만들어지고 뭐 재벌이 뭐 승마장과 말을 사주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최순실 씨가 비대기니 또 블루케입니까? 예, 회사를 예. 만들고 이랬잖아요. 예. 결국은 지금 다 보면 거기 아기를 낳아서 외국어로 이렇게 도피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예. 그 학교에도 압력도 넣고 또 돈도 거두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국가대표도 지원해주고요. 그거 이따 또 예, 얘기할 그런데 기회가 거기 다 있으니까. 연관이 예.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개헌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야 되는데 네. 정치적 술수로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되어서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예. 결국 개헌을 내어 걸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정계 개편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님. 정계 개편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런 보면 말씀이죠. 질문이 과연 덮을 수 있는가? 예, 그겁니다. 이게 더 커지죠. 당장 아까 야당, 네. 야당의 반응을 보세요. 이거야말로 뭐 최순실, 우병우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예. 그야말로 개헌 카드라는 어마어마한 그 국가적 예. 카드를 갖다가 내민 것이 아니냐라는 예. 비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가요? 그건 최순실로 가잖아요. 예. 이게 원래 정확한 답은 이게 뭐 타는 요원의 불길에 기름 붓기가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네. 황장수 소장이 말씀했던 백드라프트예요. 영유예요. 예. 사그라들라는데 갑자기 뭘 확 하면 빵 터집니다. 예. 이게 오히려 보면은 야당에서 계속 따로 얘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터질 건 터지고 이건 개헌은 개헌대로 가라는 얘기인데요. 뭐. 개헌은 개헌대로 가는데 그게 네. 아니. 그럼 개헌의 그건 어차피- 순수성이 의심받으니까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아니, 순수성.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예. 대통령께서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예. 야당이 저희 문제 삼는 게 딱 하나는 첫째. 예. 정부 주도로 개헌하겠다는 것을 접으세요. 예, 국회에 그거 하나. 맡겨놓으세요. 네. 두 번째, 네.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이 보면 정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 경질하세요. 네. 그러면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도 믿을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순수한 열정도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알겠습니다. 떼고 전제돼야 된다. 떼고 예. 그다음에 우병우 경질하고. 하나 더 하시요. 그 독일에다가 독일 정부의 이건 최순실 씨 그건 기부 놔두시고 그건 협력 검찰이, 요청을 좀 검찰이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시고. 예. 그러니까 저도 여론전에 따라서 네. 오히려 최순실 씨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것은 별개 사안으로 가는 것이죠. 예. 특히 최순실 씨 문제는 지금 정점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 정점을 치닫고 여러 가지 여기 쏟아지고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예. 개헌 문제는 지금 그 시작을 하려면 정부 안에 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 그 특위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최순실 씨 문제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당분간은 별개 사안으로 그냥 갈 겁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6시 24분 다음 이야기는 개헌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희비쌍곡선을 들여다보겠습니다.